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제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춘천시에서 사회적 경제 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적 경제 도시가 뭘까?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걸 한번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좀 살펴보면서 춘천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사회적 경제 개념, 도시 개념, 그리고 사례, 과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데 이제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사회적 경제 발 디딘 거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이제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만들면서 제가 그때 첫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3년, 14년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할 때 이제 지역에서 너는 이제 도에 가서 일해라 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이제 도 조직으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도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쭉 해가지고 한 10년간 이제 도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아직 춘천이고요. 이제 곧 춘천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개념이니까 뭐 사회적 경제란 뭐 정신은 호혜와 연대입니다.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춘천이면 이제 춘천 시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저는 이걸 하나의 촛불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촛불의 몸통, 이게 우리 시민이죠. 시민들이 요 심지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가지고 결국 빛을 비춰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질의 개선을 우리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는 저는 이제 1섹터, 2섹터, 3섹터를 보완하는 일종의 경제활동이라고 봅니다. 1섹터, 2섹터, 3섹터가 사실은 경제의 주역이죠. 이 주역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 그것을 보완하면서 또 혁신하는 제4섹터를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 이 1, 2, 3, 4섹터가 잘 어우러지는 경제, 이것을 저는 좋은 지역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섹터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서 그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뭘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분들의 일자리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협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1섹터, 2섹터, 3섹터 조직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다원적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지금 말씀하신 ESG를 선도하는 조직으로서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좋은 의미,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의미를 전달하면서 지역 경제를 좀 더 건강하게 포용적인 경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 이것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춘천에 지금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은 지금 소멸 위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이 네 가지 역할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유엔에서 마침 이제 춘천이 그 사회적 경제 도시 선포 딱 지금 시기에 유엔에서 곧 사회 연대 경제 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직이 사회 연대 경제고, 바로 그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제 SDGs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여기에 핵심 주역으로서 사회 연대 경제가 중요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기에 춘천 사회적 경제 도시 선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춘천시의 방향에서도 중요한 축이 될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도시가 뭐냐? 이게 아직 학문적으로 개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쭉 문헌들을 보면서 정리한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일정 수준의 고용 및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 호혜와 연대라고 하는 이 운영 원리가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 도시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정 수준의 고용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유럽 연합 같은 경우 보면 EU의 국가들의 평균 사회적 경제 규모는 6.5%입니다. 일본은 10.3%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82%입니다. 아주 작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도시는 1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이번에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10%는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게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춘천시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 이건 이제 좁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이 만든 이 지금 일자리 수가 1,311명입니다. 총 사업체 고용의 1.03%입니다. 1%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신협, 그리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 요거까지 포함하면 우리 춘천에 지금 그쪽에 제가 대략 추정으로는 한 1,200명 정도 돼서 한 2% 정도가 지금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춘천시가 사회적 경제 도시를 선언했을 때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저는 3%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선언이 바로 그 3%로 가기 위한 저는 초석을 다지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 정도면 지금 1,300명에서 한 2,600명 정도로 고용이 높아지고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걸 합하면 한 5,000명 정도의 고용은 돼야 사회적 경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기대가 크고 우리 춘천 사회적 경제인들이 춘천시와 함께 또 시의회와 함께 이 사회적 경제 도시를 진심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대표적인 사례들 프랑스 릴, 이탈리아 볼로나, 스페인 몬드라곤 등 미국의 클리블랜드 등 유명한 이제 사회적 경제 도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용이 10%에서 3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 도시들이고 이 도시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 도시가 됐냐 그 핵심적인 성공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OECD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 사회적 경제 도시 되려면 정책적으로 이런 걸 해라 해서 6개의 공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일단 조사와 매핑을 해라. 그리고 지방정부 의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고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화하라. 그리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라. 그리고 사회적 경제 내의 혁신과 지식 공유, 이건 대학이나 혁신기관과의 역할을 협력 관계를 잘 맺으라는 얘기고 공공조달이나 공공자산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지원이나 금융, 부동산 등의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6가지 요건이 잘 결합되면 사회적 경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정책적 공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를 크게 저는 이제 10가지 정도로 사회적 경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10가지 정도로 해외 OECD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 도시 선언을 유사한 이제 저희 춘천시와 같은 유사한 이런 사회적 경제 도시 선언을 하고 가장 거기에 근접한 지역이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은 지금 인구 한 10만 가까이 되는 아직 10만 조금 안 되죠. 10만 가까이 되는 지역인데 완주군은 지금 한 10년이 넘게 이 사회적 경제 도시를 위한 일관된 이제 정책을 추진했고 그러면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과는 물론 사회적 경제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결합을 했는데요. 물론 산업 및 신도시 기반 조성,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농 기촌 정책이나 로컬 푸드 및 사회적 경제 정책, 이걸 융합적으로 펼치면서 전국에서 이제 기농 기촌 1번지, 로컬 푸드 1번지, 사회적 경제 1번지로 평가받고 있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여기 인구 감소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방 소멸 위기 도시에서 벗어났어요. 완주군이 이런 지금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가 완주군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치에 15만 자덕도시가 이제 완주군의 목표인데 거기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가 인식 전환과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했다는 점, 그리고 민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잘 하고 그 틀들을 잘 마련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주는 이제 2025년까지 소셜 구츠 2025라는 일종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그냥 자료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도 완주군과 같은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와 걸맞는 정책들을 잘 추진한다면 지금 일단은 저희 1차 목표인 3%의 고용을 달성하는 사회적 경제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사례 통해서 보니까 춘천시가 해야 될 과제를 한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시의회의 인식 전환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한번 춘천 바이오 산업하고 빗대어 좀 보면, 바이오 산업은 지금 춘천시에서 한 20년에 걸쳐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 육성의 결과가 지금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서 1조 1,800명, 800억 원 정도, 고용은 3,000명 정도, 약 2.5% 정도 고용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목표로 잡은 거는 3% 고용이죠. 물론 지금 매출 규모나 그 수출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도저히 바이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용 창출의 잠재력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가 20년을 육성한다면 그 이상으로 고용 창출의 잠재력을 보일 거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는 그냥 취약계층 중심의 자선적인 기업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바이오만큼은 못 가겠지만 바이오에 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냥 복지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춘천의 사회적 경제의 그때 고용은 0.1 몇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때 200명도 채 안 되는 고용이었는데 지금 1,300명 정도, 물론 한 10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1%를 달성을 했거든요. 일단 이 신생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뽑았을 때 앞으로 한 1% 정도 해서 실제 고용률 1%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저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서 춘천시와 시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잠재력을 보고 함께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위한 정책 역량을, 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행정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이 시민들이 함께 가는 민관 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을 만들 때 저는 이걸 완주군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봤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해가지고 진짜 의미 있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혁신 공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 이런 혁신 공간 조성을 하는데, 이걸 저는 행정 보고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민간에서 먼저 자기가 돈을 모아서
저는 건물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뭐 리모델링하거나 운영하는데 행정이 좀 결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도 좋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혁신 공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조달이나 공공자산 확대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춘천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좀 더 목표치,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목표치를 잘 잡아서 이 사회적 경제가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가장 지금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 산업과 사회적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하청이나 여러 가지 그 외부의 타 지역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를 지역으로 해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바이오 산업과 사회적 경제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이런 좀 윈윈 모델을 만드는 걸 포함해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혁신 기관들이 같이 협력하는, 예를 들어 바이오진흥원과 춘천 협동조합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제 만들어지는 지원센터가 협력해서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인재 육성이 중요하고 그 기반을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판로 개척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춘천 차원의 사회적 경제 전문 유통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 단위는 강원 곳간이 있는데 같이 진짜 춘천 곳간을 진짜 잘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조직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춘천을 구매하자 이런 모토를 걸고 그걸 위한 아무튼 좋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저는 자기 조직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